안녕하세요. 뉴욕 맨해튼 2일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침 시차에 완벽히 적응된 상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으로 호텔 근처 카네기 다이너에 갔습니다. 다이너는 미국 동네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술까지도 가능하고 메뉴도 매우 다양합니다. 아침으로 팬케이크, 오믈렛, 에그 베네딕트 등을 주문했고 커피 주문하고 무료 리필 가능합니다. 양은 좀 많기 때문에 첫날은 모르고서 4명이 1인 1메뉴를 주문했는데 다음번부터는 4인이 3개만 시켜 먹었습니다. 이곳 맛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 첫 일정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입니다. 맨해튼에 2개의 더 큰 터미널이 있는데 하나는 펜스테이션이고 또 하나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입니다. 펜스테이션은 예전 멋진 건물을 매각하는 바람에 부수고 새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인데 반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예전 건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그랜드 센트럴로 걸어갔습니다. 20분 좀 안되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맨해튼에서는 걸어다닐 일이 많으니 신발은 편한 신발을 신기를 추천드립니다. 오전인데도 타임스퀘어에는 사람이 많고 시끌벅적합니다. 저는 타임스퀘어 근처를 걸어다닐 때 대마초 냄새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녔습니다. 낮에도 타임스퀘어의 디스플레이는 쉼없이 화면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웨스트 45 스트리트와 46번 스트리트를 걸어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랜드 센트럴로 들어가는 문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오래된 나무 문이 이쁩니다. 천장에는 별자리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지붕이 높이 있어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 여행객들이 많이 있고 맞은편에 애플 매장이 있는데 개장 당시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옛 서울역사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차이점은 이곳은 운영 중이라는 것입니다. 뉴욕은 랜드마크법이라고 해서 유서 깊은 건물은 랜드마크로 지정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하는데 엄청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랜드 센트럴도 랜드마크로 지정되어 이런 이유로 예전 모습을 잘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떠나는 기차가 있어 플랫폼과 기차 모습은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어딜 가든 국기가 많이 걸려 있어요. 자부심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디자인과 색감이 이뻐서 잘 어울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태극기도 고유의 멋을 갖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랜드 센트럴을 나와 뉴욕 현대미술관으로 가는 길에 파리 생제르맹 상점이 있어 들러봤는데 여기에 이강인이 중심에 있더라고요. 손흥민 다음 세대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주축 선수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둘러봤습니다. 맨해튼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나라 스타들을 내세운 광고를 꽤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송조기가 엄청 달려있는 건물은 sak스 피프스 애브뉴 백화점, 즉 sak스 5번가 백화점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한가롭게 쇼핑하기에는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양한 물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5번가를 가다 보면 록펠러 센터 맞은편으로 성 패트릭 대성당이 나옵니다. 이 성당은 1879년에 지어졌고 네오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유럽을 갔을 때 성당을 보긴 했어도 여기에 와서는 처음 보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마침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앉아서 이번 여행이 무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기원해 봤습니다. 여행객들도 많이 오셔서 성당 내부를 구경하고 분위기도 느끼고 가더라고요. 성당 내부는 유럽의 고대 성당 못지않게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스테인글라스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종교가 천주교이신 분은 여행 중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맨해튼에도 비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맨해튼 거리에 저렇게 실크 스크린으로 그림 파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슷비슷한 그림들이라 이것도 체인점인가 싶습니다. 이곳은 세인트 토마스 교회입니다. 1913년에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이고 성공의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인 설교가 있다는 안내문이 교회 외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나서 조금 더 가면 뉴욕 현대미술관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작품이 있어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른다면 뉴욕 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Where to Start를 가보시면 몇 개의 제한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놓쳐서는 안 되는 작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작품들과 설명들이 있는데 작품이 전시된 장소 번호가 있으니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놓쳐서도 안 되는 작품들과 가족들을 위해 추천된 작품들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미리 여기서 보고 가시면 미술관 들러보는데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꼭 미리 한번 보고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지하에 있는 기념상점을 가봤습니다. 다른 유튜버를 보니 디자인적으로 제 관심을 끌게 하는 물품들이 꽤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 사고 싶은 물건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화면 영상으로 보니 이뻐 보이긴 하네요. 상품들 디자인도 괜찮지만 색감이 좋아요. 서양 사람들이 색상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여권을 신여권으로 바꾸니 기존 여권 지갑이 맞지 않아 필요했는데 마침 이곳에서 가죽으로 만든 것을 파는 게 있어 구입했습니다. 저 귀걸이는 참 독특했습니다. 지퍼 손잡이 부분을 귀걸이로 만들었네요. 생각이 기발합니다. 지인을 만나기로 약속해서 시간이 남아 상점을 먼저 보았었고 이제 티켓을 구매해서 관람하려고 합니다. 현대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표를 받을 수 있어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에 사람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웠고요. 그도 그럴 것이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피카소의 머리 손질하는 여성이라는 1940년 작품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다는 스페인 카탈루냐 해안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모양은 처음 봤을 때 말인 줄 알았는데 작가 자신의 측면 얼굴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라는 작가의 대표작인 연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입니다. 3개의 큰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데 모네의 그림은 색채가 아름답지만 형상이 모호하죠. 뿌옇게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보이는데 모네가 백내장을 앓고 있어 이렇게 그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카페 등에 걸어두면 화사하고 이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또 하나의 유명한 작품이 나오네요. 헨리 마티스의 댄스라는 작품입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에서 죽기 전에 봐야 할 작품 중 하나로 뽑은 그림입니다. 러시아의 한 수집가가 마티스에게 작품을 부탁해서 무도회에서 본 장면을 기본으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작품을 보니 이중섭 작가의 가족이라는 작품이 떠오릅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려졌거든요. 시대를 봐서는 이 그림이 먼저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이중섭 작가가 홀로 한국에 있으며 일본에 있던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렸던 그 작품이 스토리적인 면에서 더 마음이 가서 이중섭 작가의 작품에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희망2입니다. 유명한 키스 작품과 유사하죠. 그의 독특한 화법을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인물화 중 하나인 우편 배달부 조셉 롤랭의 초상입니다. 동네에 알고 지내던 조셉 롤랭의 초상화를 6개의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색감을 이쁘게 쓰는 고흐는 이 작품에서도 이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고흐의 그림의 색감은 어린아이도 좋아할 이쁜 색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르크 샤갈의 1911년작 나와 마을입니다. 샤갈이 24살 때 그린 데뷔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속 안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샤갈의 고향을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이 공간에 있는 작품들 대부분이 피카소 작품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바르셀로나 뒷골목 사람들을 그린 건데 어떤 그림인지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카소는 이상한 그림만 그린 줄 알았는데 사실 그림을 매우 잘 그렸다고 해요. 이 작품은 말을 끄는 소년이라는 작품입니다. 50세가 되어야 화가로 서명한 앙리 루소의 1897년작 잠자는 집시 여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악기를 옆에 두고 피곤에 지쳐 잠든 여인 옆에 사자가 있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사막의 사자라네요. 자, 이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보고 여기 와서 이것만 봐도 될 정도의 작품인 빈센트 반 고흐의 1889년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고흐가 남프랑스의 정신병원에 12개월간 있었을 때 창문에서 본 풍경에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햇볕이 아니라 달이고 중앙 왼쪽에 있는 것은 금성이라고 합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에 표현된 말을 빌자면 셀 수 없이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고 이를 빗대어 고흐가 별을 보면 항상 꿈을 꾸게 됩니다 라고 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쉴 겸 얼마 있으면 저녁을 먹어야 해서 2층에 있는 식당에서 간단히 유기했습니다. 맛도 좋았습니다. 알폰소 오소리오라는 작가의 빈 의자 또는 마지막 식민지라는 작품인데 자세히 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앤디 워홀의 캠벨 스푸켄입니다. 처음 언뜻 봤을 때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다 다릅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
LA의 한 갤러리에서 작가의 작품을 받아 하나씩 팔았는데 일부 팔았던 것을 다시 사들여 전체 32개 묶음으로 작품을 팔아 더 가치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 갤러리에서는 1962년경 1만 불의 이 작품을 작가로부터 구입했는데 1987년 뉴욕 현대미술관에 170억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종이 성냥도 있었죠. 중간 창문 사이로 본 건물 모습입니다. 건물 중간에 걸려있는 잠자리 같은 헬리콥터인데 이것도 작품이겠죠. 공간과 잘 어울립니다. 미국의 가정을 꾸며놓은 건데 언제 시대인 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80년대 이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 속의 비밀을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입체적 그림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접어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모마, 그러니까 뉴욕 현대미술관 여러 풍경을 보시겠습니다. 각 층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상상으로 연결이라는 주제명으로 세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 관람을 다 마치고 오번가 쇼핑거리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풍경들이 있는지 보시죠. 뉴욕 오번가에 있는 트럼프 타워입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티파니 매장입니다. 상징성 때문인지 그런지 매장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고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카페도 있었습니다. 귀금속만 파는 것이 아니라 층별로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었고 접시들도 팔더라고요. 영화 나홀로 집에 나왔던 플라자 호텔입니다. 오번가 끝에 있는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명한 오번가 애플 매장입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집했던 카네기 홀입니다. 뉴욕의 소방차와 응급차, 경찰차의 소리는 어마무시하게 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립니다. 새벽에 자고 있어도 많이 들려요. 타임스퀘어 인근 호텔에 머무신다면 이 점을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 숙소에서 멀지 않은 일본 라멘집에 왔습니다. 구글 평점이 높아갔는데 저희 동네 전문 일본 라멘집보다는 맛이 떨어지네요.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면 4개가 총 93불, 10만원 넘게 주고 라면 4그릇 먹었습니다. 뉴욕의 물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니 비가 세차게 내리네요. 비오는 맨하탄 밤거리도 멋스럽습니다. 이것으로 1차 뉴욕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욕은 볼 것과
즐길 것과 먹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